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살짝 토플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라는 어떤 관점이 깔려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건 그거고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단어부터 알아줘야 되겠죠. 단어 모르면 장사가 없습니다. 단어 알면 일단 반 정도는 해결이 되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장사가 없고 단어를 알면 반은 해결된다. 이 정도지. 근데 단어를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단어를 꼭 외워주자. 근데 한국식 영어를 공부를 할 때랑 외국식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미국식 공부를 할 때 생기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동의어의 중요성이다. 동의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영어 공부를 미국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SAT, ACT, TOEFL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단어 공부를 할 때는 꼭 그걸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고, 그래서 보기를 출제할 때 다른 말로 써놓는다.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던 내용이 저기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면서 아니면 다른 어순을 쓰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단 다른 단어부터 쓰고 어순을 바꿀지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어의 중요성이 확 커진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하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바로 문법을 아무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문법이라는 건 뭐죠?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 중간중간에 생기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형용사절에서는 that을 생략을 해줘도 된다라든지, 이런 생략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건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보지도 마시고 일단은 굵직굵직한 것들,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동사의 진행 시제는 뭐고,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위주로 보셔야지. 여러분들 무슨 굉장히 예를 들어서 복수의 불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런 건 다 한국식이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걸로 점수 내는 게 애초에 치사하고 영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국에 비자 심사 받으러 갈 때 형용사절에 that을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도 되나요?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런 거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여행길, 유학길 막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문법은 굵직한 거 위주로, 아시겠죠? 예, 필수 문법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는 오류들은 어느 정도는 일단 초반에 감안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I am 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I is 라고 했다고 이제 엄청 큰 이해의 어떤 왜곡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딱 봐도 틀렸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틀리면서 어쨌든 계속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is가 m이 되는 걸 알았으면 그때 m으로 고치면 되는 거지. I가 다음에 m인지 is인지 해가지고 망설이면서 말을 못하고 이거를 m이 아니라 is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한번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은 필수적인 거 위주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자. 아시겠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장 패턴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장 패턴들. 이 토플에서는 특히나 문장의 길이가 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험들보다도 보통 좀 길어요.
일부러 특히나 덕지덕지 붙여갖고 구, 절, 동격어구, 뭐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팍팍팍 막 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양한 문장의 패턴들에 좀 익숙해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문장 패턴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단락별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단락별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전체적인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해석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는 목적이 뭐죠? 바로 이해란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understand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잘 되려면 understand가 일단 쉬워야 되거든요. understand가 일단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단락별 사고가 짱이다. 그 단락별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패턴을 가지고 잘 익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 although A, B가 나왔어요. 넘을 줄 알았어. 자, 다시 although A, B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죠? A에도 불구하고 B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A와 B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일부러 막 해석하기 전에 일단 무슨 결론부터 내려갈 수 있죠? A에 있는 정보보다 B에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걸 해석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A의 정보를 100% 이해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B에 좀 더 중심을 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습득을 해서 정답을 맞춘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문장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그 패턴 안에서 사실 다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이게 무슨 뭐 수천 가지의 문장 패턴의 가지수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거기 안에서 사실 다 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패턴이라는 게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고 익혀주시면 해석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틀릴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틀리면 틀린 대로 딱 싹싹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오답 노트를 하시던지 암기를 하시던지 하시면서 어떻게든 빨리 늘려고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건들까 말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오히려 안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3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그 해석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